물고기의 꿈.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물고기를 좋게 본 것 같다. 민족예술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도자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고려 청자에서는 운학상감이 많이 보이고 불교적인 상징이 짙으나 우리 민족성이 강하게 깃들어 있는 이조자기에 오면 물고기의 그림이 자주 보인다. 초기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따라서 이조자기에 물고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높은 값으로 팔리고 있다. 그 점은 민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물고기는 가장 사랑받는 그림의 하나로 되어 있다. 지난 봄 인사동에 들렀더니 보통 화조가 든 민화는 한 장에 10여만 원씩 하는데 연꽃과 물고기가 그려진 민화는 배가 넘는 값으로 팔리고 있었다. 도자기의 물고기는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짐작컨대 물고기는 그 싱싱한 생명력 때문에 건강, 장수 등을 비유하며 값진 천이 되기 때문에 돈이나 부의 상징이 되어왔을지 모른다. 꿈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 일생을 통해 가장 큰 위기와 시련을 겪은 일이 있었다. 일제 말기의 학도병 사건이었다. 일본 군대로 끌려가 생명을 잃다니 하는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할 즈음이었다. 어느 날 밤의 꿈이었다. 나는 넓은 바닷가 바위 밑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생시에는 없는 일이었다. 드리운 낚싯대 끝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더니 큰 물고기가 걸려 나왔다. 나는 낚싯줄을 당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물고기는 붕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크기는 고래와 같았다. 질겁을 한 나는 도망을 치려 했으나 순식간에 그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다. 꿈에서 깨고 보니 가슴이 들먹였고 숨이 가쁘게 쉬어지고 있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꿈을 꾼 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본 일이 있었다.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꿈이었던가 싶었다. 그때 나는 거의 운명적으로 학도병을 피했고 그 당시의 위기를 다행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 5년쯤 전의 일이다. 정월 초하루 밤 꿈이었다. 아담한 우리 집이 정자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 오른쪽 뜰에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속에는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선을 키워 먹기 위해 물고기를 기른 일은 없었는데 웬 물고기들일까 싶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커 보이는 물고기를 2마리쯤 잡아 올렸다. 아직도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 남아 있었으므로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못 기슭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잘 자랐거나 앞으로 자랄 물고기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꿈에서 깨어났다. 새해 꿈치고는 예상치 못했던 조용하고 아늑한 풍경이었다. 얼마 후에 모친에게 꿈 얘기를 했다. 모친은 그거 좋은 꿈이다. 금년에는 차례차례로 돈줄이 생길 모양이다.
하고 풀이해 주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웃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 해를 끝내면서 생각해 보았다. 지난해에 특별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이상한 일이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경제적 수입이 는 해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바쁘게 일은 했으나 수입이 많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이런 회상을 하면서 잠들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닌가. 다음에 정초 새벽에도 거의 비슷한 꿈을 꾸었다. 몇 마리의 물고기를 다시 잡아 올리는 꿈을 꾼 것이다. 그러나 남은 물고기는 작년과 같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초하루 아침이 되었다. 나는 금년에도 좋은 꿈을 꾸었다고 가족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묻히니 좋은 꿈을 꾸었으면 금년이 다 가기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기다리던 복이 흩어질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말았다. 물론 그 뒤에는 나도 그 꿈을 잊고 있었으니까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이 1년을 보냈다. 그 해에도 전해와 같이 경제적 수입이 좋았다. 교수 생활에 좋아야 뻔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가의 1,000만 원보다는 내 10만 원이 더 귀함에는 틀림이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넘겼다. 이런 일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내는 슬그머니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금년에는 물고기 꿈을 꾸지 않았어요 하고 묻곤 한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물고기 꿈을 꾸지 못했다. 억지로 물고기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늦가을이었다. 나는 인사동 쪽으로 나갔다가 한 골동품 가게에서 물고기 민어를 몇 점 발견했다. 2점은 약간 낡았으나 다른 3점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았다. 처음에는 2점만 가져왔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나머지 석점을 마저 가져왔다. 그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5점의 물고기 민화를 보면서 물고기들의 꿈이라는 화제를 붙여보았다. 그림의 구도는 비슷했다. 전경에는 산이나 기와집을 낮게 그렸고 원경에도 산들을 멀리 배치했다. 그 중간 넓은 공간에는 물고기들을 주제로 삼은 그림들이다. 한 그림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물고기가 시샘하는 듯이 물속으로 헤엄쳐 내리고 있다. 다른 2점은 봉황새와 꿩이 제각기 위에 있고 물고기들이 그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도 저 새들과 같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표정같이도 보인다. 용과 새들은 모두가 구름이나 물거품 같은 운막으로 구별되어 있어 마치 구름 위의 천사들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점은 물고기들 위에 배와 정자가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낚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에 탄 사람과 물고기들이 어울려 즐기는 그림이고, 정자 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물고기와 새우들이 정취를 나누고 있다. 정자 위의 한 사람이 통수라도 불었다면 하는 생각이 떠오르나,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물고기들이 꿈틀거리는 물속에는 짙은 분홍색에 가까운 테이프 같은 것이 걸쳐 있고, 새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두가 물방울 구름으로 감싸여져 있다. 물론 위로는 되어 있지만 요사이도 여가가 생기면 그림들을 들여다본다. 역시 물고기들의 꿈이라는 화제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이 나머지 석점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대부분의 민화가 그러하듯이 8폭 병풍으로 되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100년 전후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5점만이 함께 남아 돌다가 지금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깊이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즐겼다는 정취에 부러움을 느낀다. 틀림없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신을 물고기의 마음으로 동화시킨 뒤 그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화가는 나는 물고기였네 라고 말하는 듯이 생생하게 물고기의 꿈을 그린 것이다.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으로 변하는 세계, 사람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세상, 이런 자연 속의 일체감이 우리의 신화를 만들었고 민족의식을 이끌어온 것이다. 우리는 달걀을 까고 나온 병아리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병아리는 달걀로 되어 있을 때 이미 그 병아리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개인은 유년기의 꿈이 있었고 온갖 민족은 생성기의 신화를 갖고 자랐다. 그것은 민족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 유년기의 꿈이 자라 어른을 만들었고 민족 초창기의 정신적 요람에서 민족 문화가 성장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꿈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꿈을 소중히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